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첫 거래일을 기분 좋게 상승 마감시켰습니다. 거기에서 국채금리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네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하반기 첫날이었죠. 오늘 뉴욕 증권시장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채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표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시장은 중반 이후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특히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약 보름 만에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3% 하락한 39,169.52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7% 오른 5,475.09를, 나스닥 지수도 0.83% 상승한 17,879.3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랠리를 이끌었던 인공지능 AI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오늘도 주요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모처럼 M7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는데요. 테슬라가 6.05% 급등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2%대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와 알파벳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개장 초 3% 급락했지만 이내 하락폭을 되돌리며 0.62% 상승 마감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강한 매수세가 주가를 뒷받침하면서 하반기 전망을 밝힌 건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종목들은 폭등했습니다. 중국 토종 전기차 3사의 깜짝 분기 출하 증가세가 테슬라 등 전기차 종목의 훈풍으로 작용한 건데요. 니오와 리오토, 샤오펑 등 중국 토종 3사의 2분기 전기차 출하 대수는 모두 19만 6,161대로 1년 전보다 약 47%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가 내일 발표할 2분기 출하 역시 기대 이상일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6.05% 급등 마감했는데요.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테슬라는 내일 2분기 인도량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월가의 기대치는 이미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 지난주 폭스바겐이 대규모 지분 투자를 확정한 리비아는 3.73% 뛰었고요. 루시드는 1.25% 상승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토종 3사의 미국 증권 예탁원 증서 역시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니오 6.73%, 리오토 6.71%, 샤오펑 5.18% 급등했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지난달 29일 주당 배당금을 1.15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하고 3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면서 주가가 1.58%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들은 지난주 금요일 이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은행들의 자기 자본 요건을 강화해왔는데 트럼프 당선 시 다시 금융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오늘은 미국 독립기념일로 인해 휴장일을 이틀 앞두고 거래량이 적었는데요. 미국 거래소의 거래량은 지난 20거래일 동안의 전체 세션 평균 거래량인 118억 9천만 주보다 감소한 105억 9천만 주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번 주 내내 거래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는 3.5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 말고 이번에는 경제 지표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고금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탄탄했다가 이제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내용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국채 시장에서 채권 금리가 지난 주말에 이어 계속 급등하면서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가 관측되면서 국가부채 급등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채권을 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뉴욕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국제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제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13%포인트 낮은 4.47%에서 거래됐습니다. 장기물 중심으로 국제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열린 미국 대선 첫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승을 거두자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국채금리 급등에도 오늘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데는 제조업 지표가 둔화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발표한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석 달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재화 수요의 약화와 고금리는 미국 제조업에 부담을 주고 있죠. 공급관리자협회는 6월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8.5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달 48.7보다도 하락한 수치인데요. PMI는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미만이면 위축을 나타냅니다. 제조업은 미국 경제에서 10.3%를 차지하는데요. 앞서 경제 전문가들은 6월 제조업 PMI가 49.1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로써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3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제조업 경기 위축에다가 최근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죠.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노동시장까지 냉각 조짐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 악세가 예상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인하할 가능성을 65.3%로 전날 63.1%보다 올랐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번 주 잇따라 공개될 고용지표로 향할 텐데요. 내일은 5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구인 건수는 786만 건을 기록해 전월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3일에는 6월 ADP 비농업 신규 고용과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죠. 노동시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번 주 금요일 5일에 발표하는 6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고용지표 잇따라 발표되는데요. 내일은 우선 5월 구인 이직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또 7월 경기 낙관지수가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유럽중앙은행 포럼 토론에 참석합니다. 또 전기차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테슬라 2분기 출하 생산 통계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에 대해서 식어가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